오늘은 며칠? 7월 3일인가요? 네, 오늘부터 이제 7월 8월 강의 첫 강의 시작하죠? 아마 가장 공부하는데 중요한 게 7, 8월 달 겁니다. 지금 정리 못하면 뭐 한다? 다 끝난 거야 이제. 9월 10월 달에는 그냥 떼밀려 가는 겁니다. 왜? 종합 문제를 풀거든. 뭐 국토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이런 식으로 정리 안 하죠. 그런 하루에 국토법부터 농지법까지 다 정리. 이런 식으로 9월, 10월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처음에 기억했던 거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요 앞에 공부했던 게 뭐죠? 페이드 어웨이 해버려요. 페이드 어웨이가 뭐죠? 페이드 아웃. 서서히 사라져버려요.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럼 여기쯤 갈 때 보면 앞거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9월, 10월 달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법부터 농지법까지, 국토부터 농지까지. 물론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는 식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또 요거 이런 식으로 풀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에서 사라졌던 걸 한꺼번에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야. 순서대로 가던 게 아니라 쭉쭉쭉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 까먹었던 것들도 다시 하루 만에 전체를 다 보니까 국토법부터 농지법을 다 보니까 그중에 물론 그것만 봤지만은 그걸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9월, 10월 달은 빨리 잠들어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깨우는 거지. 그때 머릿속에서 뭘 집어넣는다는 건 이미 늦어버렸어. 그때는. 그럼 언제까지만 집어넣는다? 7, 8월 달에 지금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잊어버려. 까먹어. 그죠? 어디 가면 저까지 가면 앞에 거 까먹었어. 괜찮아 그래도. 언제 다시 이렇게 세운다? 9월달, 10월달에 그걸 기억을 그때 다시 세울 거니까 그때는 빠르게 진행하면서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지금도 자꾸 까먹는데 그때 가서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작업이 9월,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괜찮다. 그 문제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때 되살아나지 들어있는 것도 없는데 뭐가 살아날 게 뭐 있어. 그죠? 그건 안 돼. 그래서 7월달하고 8월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특히 오전에는 뭐부터 하고? 이론 강의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빠르게 정리하죠. 그럼 오후에는 뭐 한다? 국어와 관련돼서만 30문제 다시 정리하잖아. 근데 아침에 정리했기 때문에 오후에 풀어보면 뭐죠? 웬만하면 알 수 있어. 근데 오후에 푸는 문제가 100% 여기 다 있는 거 아닌 것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 그럴 때는 요거는 아까 못 본 거다. 아니면 내가 아까 봤을 때는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그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언제 정리한다? 오후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는 뭐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 꼭 별도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 이거 꼭 보라고 표시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만 집에 가서 한 번 더 정리. 아셨죠? 틀린 문제 있으면 그 틀린 것만 다시 한 번 정리. 그러면 아마 집에 가서 한 2시간만 더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부하고 오후에 시험 보고 그다음에 해설 들은 후에 집에 가서 내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약간 미진한 거 한 2시간 정도만 더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2시간만 더 하자.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가면 문제는 뭐죠?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었다는 거. 그게 문제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시 9월달, 10월달 보면서 책을 다시 보면 책에 표시되어 있잖아. 그게 뭐죠? 기억이 살아나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 문제가 아니야. 주관식은 생각 안 나면 못 써. 근데 객관식은 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뭐죠? 문제에서 알려줘. 그럼 참 이거 있었어 보이게 만들거든. 객관식은 고르는 거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먹는다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건 다시 9월 10월 달에 재생시키면 얼마든지 따라간다. 아셨죠? 그런 마음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7월 달 8월 달이 가장 중요한 거. 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여사님은 머리도 새로 깎았어. 예. 7, 8월 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머리도 깎고 오셨으니까 하여튼 심기일전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저기는 안 띄웠어요. 뭐는 그림국법은 화면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림국법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자? 책만 봐야 돼. 이게 왜냐하면 그림국법은 단어로 돼 있잖아. 근데 이건 뭐로 돼 있죠? 완전한 문장으로 돼 있어. 우리 시험 어떻게 난다? 완전한 문장으로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익혀야 돼. 마지막 시험장 가기 전에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줄인 거 한 50페이지짜리 보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니야. 그거는 막판에 가서 최종 정리할 때는 더 줄여주는 게 있지만은 지금은 줄이지 말고 요 정도는 본다고 생각하고 쫓아오시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고 9월달, 10월달 가서는 그것도 벅차잖아. 더 줄이자. 왜? 빠르게 진행하니까 조금씩 줄여서 요것만이라도 최선 보자. 그런데 시험장 갔더니 그 마지막 줄인 데서는 너무 줄여놨으니까 거기서 안 날 수도 있잖아. 7, 8월달에 한 것도 나잖아. 근데 지금 했듯이 그렇게 7, 8월달 정리해놓으면 시험장 가서도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오릅니다.
맞아. 이거 그때 이렇게 봤던 것 같아. 이거 같았어. 그렇게 푸는 겁니다. 40문제 중에 이게 확실한 답이야라고 풀 수 있는 거 몇 개 될까? 40문제 중에 한 5개 될 겁니다. 네. 내가 이건 답이야. 확실해. 이건 뭐도 바꿔. 내 마누라하고도 바꿀 수 있어. 아, 참 말이 잘못해 놨다. 마누라가 얼마든지 바꿔도 되니까, 그죠? 그럼 별 값어치가 없다. 이건 내 자식하고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거 몇 개 쓸까? 5문제도 안 된다니까, 사실은. 나머지는 뭐죠? 이거 같았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60점 맞는 겁니다. 이거야 라고 꽉 시간하게 하는 건 한 5, 6문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다? 그냥 이거 같았어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7, 8월 달에 공부한 것도 정확하게 해놨으면 잊어버렸지만 10월 달 시험 볼 때는 좀 잊어버렸죠. 그 머리에 남아있을 리가 없어. 그래도 전번 봤던 게 어렴풋하게 봤던 건데 이거 같았는데 라고 찾아가. 꼭 같았다는 거 찾아가는 거야. 그래 놓고 찍었는데 문제는 뭐죠? 잘 생각해서 이거 같았어라고 찍었으면 시험장 가서 뭐 하지 말라. 바꾸지 마세요. 그 바꾸는 건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 처음에 자기가 감으로 찍었던 게 그 감이 맞는 감이야. 다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감을 잃어버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건 진짜 실수했어. 이건 내가 잠깐 잘못 판단한 거야. 라는 것만 고치지. 그렇지 않고 이거 쓸까 저거 쓸까 고민하다 찍었으면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바꾸면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 사람의 머리라는 건 처음에 생각할 때가 그게 맞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 가물가물하면서 그 감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찍으면 그걸 끝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7, 8월 달에 공부한 거는 9월, 10월 달에 물론 몇 개는 그때는 이제 핵심만 정리하니까 더 줄어드니까 그거는 없을지언정 시험장 가서는 그 기억이 살아난다는 거. 아마 요거 같았어라고 찍으면 거의 그게 맞는다는 거. 그래서 몇 점의 목표다? 60점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자세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맨 앞에 머릿말 보시면은 진인사 대천명하고 써 있고 거기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먼저 뭐 한다고 했죠? 반복적으로 귀로 들어라. 얘 듣는 게 먼저야. 들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 읽어라. 세 번째 뭐다? 풀어라. 3단계야. 처음에는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들어야 되고 그래 이해를 하지. 두 번째 읽어야 돼. 내가 눈으로 안 읽으면 시험장 가서 안 돼. 듣는 것만큼은 시험장 절대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들은 거하고 시험 문제 나는 지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 설명은 쉽게 하느라고 풀어서 했지만 시험 문제는 아니야. 법조문 그대로 나거든.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그걸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됩니다. 왜?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 자신도 모르잖아. 그걸 뭘 확인해서 한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건 내가 모르는 거구나. 아,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건 문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동시에 이론 강의하고 문제 풀이하고 같이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좋은 거야. 지금 7, 8월 때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잡아놓으면 몇 점 넘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어떤 시험 문제 공부 어렵게 나더라도 60점 넘어가는 데는 지장 없을 거니까 쫓아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부동산 공법의 기초론 해가지고 나오죠? 그 중에 공법의 개념과 시험 범위는 지금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 이건 다 안다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밑에 법의 체계도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니야. 아셨죠? 그건 여러분들이 압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이건 뭐하라 그랬죠?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 이거 모르면 공법 진도 나갈 수가 없다. 아직도 이거 못 외운 분 있으면 어떻게 돼? 이따 집에 가셔서 그죠? 뭐 해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진도 나가는 거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거다. 반드시 그건 외우셔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옆에 뭐 수도권 구분하는 것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거고 의무이행 확보수단 같은 것들은 이거는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읽어봐 두세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법의 바탕을 이해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럼 이제 첫 번째 무슨 법부터 나가죠? 국토의 개미 용역하는 법률. 그래서 줄여서 뭐라 하죠?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 원래 줄여서 하는 건 이걸 뭐 국기법, 국계법, 뭐 별의말 다 쓰는데 원래 약자는 국토계획법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는 약자입니다. 신문 같은데 인터넷에서 방송 이거 나오는겠죠? 그때도 읽을 때 국토이계 및 용역하는 법률이 요번에 개정됐다 이렇게 안 떠. 뭐죠? 국토계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국토계법 이게 현재 이 법의 약자라는 것. 이거 먼저 정리하고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죠? 12문제. 여러분들 목표는 몇 문제? 9개. 되게 높아요. 12문제 중에 9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60점 넘어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여기서 9개만 맞춰놓으면 60개 몇 개죠? 24개잖아. 그죠? 24개만 맞추는 건데 바로 여기서 9개는 맞춰줘야 된다.
또 그만큼 맞출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외울 게 좀 무더기가 많아. 이것 뭐 검표를 다 외워야 돼, 용적률 다 외워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무더기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거 어느 정도만 내가 소화시키면 여기 9개 맞는 데는 크게 무리 없다. 복잡하게 막 비비 꽈가지고 내는 건 여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만 많다 뿐이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정리하자.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국토부의 용어정의부터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이 용어정의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도 단독으로 나기도 해. 그러나 보통은 이 용어는 우리 전체 국토개혁법 속에 있는 내용들에서 용어들이잖아. 그죠?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일까? 그 내용에서 광역도시계획이란 하고 시험 문제가 날 수 있어.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내용이 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용어정의는 단독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해당 관련된 파트에 들어가서 그 5개 지문 중에 하나를 용어를 거기다 집어넣는 게 있어.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그 용어 정의를 거기다가 지문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꼭 알아줘야 된다. 항상 다 나온다. 그럼 용어 정의는 크게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체계도도 잘 잡아가면서 해야 돼요. 체계도.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 첫 번째 뭐부터 나올까요?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나올 겁니다. 8가지. 첫째는 무슨 계? 국가계획. 그래서 첫 번째가 국가계획이란 첫째, 국가라는 건 뭘 국가라 한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라고 한다고. 어디에 나와? 행정조직의 책에서 보면 중앙행정기관 뭐란다? 국가라고 써 있어.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국가니까 이 국가계획이란 누가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데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더라? 둘 중에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뭐돼 있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걸 무슨 계획을 한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하면 2가지야.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하는데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사항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국가계획을 하자. 그럼 국가계획 밑에 무슨 게 있다?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뭘까? 광역이 뭐라 그랬죠? 넓은 지역. 그럼 넓은 지역, 그 광역도시에서 수립하는 그 넓은 지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란다. 그 넓은 지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즉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디서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놓고 그 광역계획권 안에서 수립하거든요. 그럼 광역도시란 그 광역계획권에 뭘 말한다?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말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뭐만 제시했다? 방향만 제시하였다.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고 뭐 미래야 앞으로 장차 이게 장기적으로 뭔다?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뭐만 제시했다? 방향만 제시하는 이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라자. 그래서 광역도시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때 광역계획권 이걸 뭐로 냈었죠?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틀려? 광역시가 아니야. 광역시는 하나의 관악이죠. 광역계획권은 최소 몇 개의 관악이고요? 2 이상의 관악에 걸쳐서 수립하는 게 바로 그 지역이 광역계획권이니까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땡 종치는 소리야. 틀린다.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 밑에 무슨 계획 있다?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과 광역도시의 차이점 뭐죠?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몇 개의 관악이고요? 2 이상의 관악에 걸쳐서 수립하는 거. 반면에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거. 여기는 원칙이라 그랬어. 위에는 항상이라고 그랬고 항상 2 이상의 관하고요. 밑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관하고요. 그럼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하구역도 포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꼭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야.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도 포함시킬 수는 있어. 그러나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역에서 수립합니다. 이때 관하구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을 말하고 이때 군에는 무슨 군은 빠진다? 광역시는 군은 포함 제외. 왜? 광역시군은 광역시 자체가 하나의 관역이지 고속인동 강화군, 옹진군은 관역구역의 일부지 그걸 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 있는 군만 빠진다?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이거는 그 자체가 관역구역이야. 왜냐하면 경기도는 관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를 쪼갠 밑에 있는 시군 이게 관악구역이니까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요거는 뭐가 된다? 관악이고 여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건 관역으로 보지 않는다.
광역시군은 제외. 아셨죠? 그런 것들만 정리하고. 그럼 도시군 계획은 다시 뭐로 갈라진다? 둘로 갈라진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또 하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 나눠놓고 그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원칙적으로 자기 관악에 대해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만 수립하고 이 계획 왜 수립하죠? 이게 중에 왜 수립하죠? 밑에 있는 무슨 계획?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 뭐가 된다? 수립의 지침이 된다. 뭘 수립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 보고 수립하라는 얘기야? 기본 계획을 먼저 들여다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하자고? 알았어.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 뭐 하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무슨 역할을 한다?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거에 뭐가 된다?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용어 정들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자, 반면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할구역을 뭐 하려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몇 가지만 수립한다? 딱 5가지 내용만 도시군 관리 수립합니다. 그 5가지 우리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그랬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이렇게 뭐라 그랬죠? 자, 용이 뭐죠? 3가지. 요소는 뭐 들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강의할만 난다. 네. 말들이 잘 나오거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앞쪽만 잘 나오는 것 같아. 저 뒤로 넘어가면 쳐잡고 뻐끔뻐끔하게 써. 그죠? 공부하다 보면 맨날 어디마다 말아버려. 앞에만 하다가 또 말아버리고 앞에만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게 문제야. 그래서 앞에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게 벌써 느껴져. 그죠? 예. 그래도 나머지도 그렇게 쫓아오셔야 돼요. 자, 용기도 정지 5가지가 뭐다? 도시군을 수립한 내용이다. 그때 용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뭐 하는 거?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걸 변경하는 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라. 이거죠? 자, 근데 여기 하나 있고, 기가 뭐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 하나 개량. 3가지 되어야 돼.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다 하고 싶어? 또 옆에 마곡지구다 도시개발 사업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먼저 결정해놔라 이거죠. 여기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겠다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래. 그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이거고, 마지막 여기다 뭐 지정하고 싶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걸 변경하고 싶어? 아니면 그 안에다 뭘 수립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 그럼 무슨 계획을 한다? 다 구역 지정하는 거, 계획 수립하는 거 둘 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 이거죠. 자, 구역도 지정하고 계획도 수립하는 걸 도시화라는 게 2가지가 있어. 자, 또 여기 용도 구역 중에 뭐가 있었죠? 용도 구역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뭐 있다? 개를 도시에서 뭐 한다? 수입한다. 개도시 수입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요게 뭐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거죠? 그런데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는 것만 도시군 관리를 합니까? 아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곧 들어가. 요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래가지고 어디에만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들어있고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있어. 따라서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는 것 중에 계획 2가지 계획은 뭐로다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해야 돼. 그 2가지 계획이 뭐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 끝이야. 거기 또 왜 구역이 왜 들어가? 지구 단위 계획. 예, 그 2가지는 뭐를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는 뭐다? 계획이다. 그래서 계획 중에는 2가지 계획은 도시군 관리구를 해야 돼. 그럼 이거 말고 조금 이따 나온 성장 관리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예, 그런 건 도시화를 결정하지 않아. 그래서 도시화를 결정하는 계획은 딱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거고 지구 단계 두 가지는 도시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셨죠? 그렇게만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어. 그러고선 지금 말한 두 가지 요 개념 먼저 신발이 벗겨졌어. 자, 먼저 요거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 정리도 시험 문제 났었죠? 29회 때 시험 문제 났나? 하여튼 그때쯤 났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여기 도시군 계획. 요거죠? 요거야.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하면 어디입니까?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에서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이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서 수립한다? 일부. 그럼 여기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죠? 여기는 자기 관할구역. 여기는 어디가 관할구야?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가 관할구죠? 그 관할구역 전부에다가 지구단을 수립합니까? 서울특별시 일부에만 수립합니까? 그 일부 어디? 마곡지구. 그럼 마곡지구가 서울특별시 전부야? 아니잖아. 일부잖아. 바로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자기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서만 지구단위 수립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요거 왜 수립하죠? 목적 있을 거 아니야. 안 해도 돼. 좋은 맛만 나오는 건 애우지 않아도 된다 했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여기까지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디서 지정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뭐 하려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싶으면 그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어디를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게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다. 간단해요. 이거 시험 문제 날 건 없어. 그런 그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지금 몇 개 나왔어 계획이. 뭐야? 첫째 국가계획,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세 번째 도시군계획, 네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여섯 번째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마지막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 성장관리계획은 어디서만 수립한다 그랬죠? 시골지역에서 수립한다 그랬는데 어디야? 녹관농자. 녹관농자만 수립한다 그랬어.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바로 녹관농자 지역, 주로 거기서 뭐하는 지역들?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녹관농자라는 시골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이런 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토지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런 데입니다. 왜요? 자, 시골 지역이니까 일단은 땅값이 비싸다, 아직은 싸다. 아직 싸다. 근데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 가능성이 높다. 그럼 땅값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사놓고 50년 동안 올리지 않는다. 뭐 자식한테 상속할 일 있어? 그죠? 나는 개발 못하고 우리 자식이 나중에 개발하라. 아니면 자식한테 먼저 주면 돼. 손주가 개발하라. 그게 투자입니까? 빙신이지? 예, 그런 건 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때 하려면 지금은 시골인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래. 그런 데는 투자 가치가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되는 죠. 그런 적은 무슨 계획을 봐야 돼? 성장관리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남양주 쪽에 거기 보면 옆에 마석이라고 있어요. 그 마석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된 것들 얼마 전에 다 확인했어요. 왜냐면 어떤 토지를 하나를 분석하려고 했더니 그게 뭐 지정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딱 뜨더라고. 그래서 그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현재 어떻게 돼? 어디 지정돼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남양주 시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성장관리계획 찾아가지고 어디가 뭐로 되는지 여기는 일반형, 여기는 산업형, 여기는 주거형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는 주로 어떻게 개발할까? 어떻게 해볼까? 그걸 내가 판단하면서 여기 있는 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봐야 되죠. 그래 나중에 고객한테 설명할 때도 뭐래? 여기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됐어요. 예, 성장관리계획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용적률을 몇 프로까지 해주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 계획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최대 얼마까지 허용해주죠? 갑자기 일하면 머리가 띵해져, 그죠?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가야 되지? 자,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 허용되죠? 최대?
상준공주 녹관농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관리지역은 8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100이야.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100% 이하인 지역입니다. 거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으로 얼마까지 해준다? 125까지 해줘요. 25%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우리 배운 게 있어. 근데 어디도 거기도 똑같이 그게 써 있어. 그래서 찾아봤어. 그래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를 찾았더니 거기서는 용적률 125%까지 해준다. 그럼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고객한테 브리핑할 때 여기는 용적률 100%가 몇 프로야? 125%까지 돼요 라고 설명해주는 중개업자 몇 명 될까? 거의 없다니까. 왜요? 옛날에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미 붙어나간 합격자들은 성장관리계획이 뭔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잖아. 가서 써먹는 거죠. 그럼 똑같은 중개업자 둘이 브리핑하는데 누구는 뭐만 설명하고 여기는요 계획관리지니까 용적률 몇 프로야? 100%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이지만 뭐가 정됐으니까 성장관리계획이니까 용적률이 여기는 125%까지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그 물건을 맡기고 싶어? 전자 후자? 당연히 후자 중개업자한테 맡기고 싶지. 잘 알지 못하는 비신 같은 게 와가지고 100%만 주장하는데 여기는 몇 프로래? 125%래.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그리고 지도 갖고 가서 그 현재 남양주시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 구역에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딱 자료를 그걸 딱 그 스크래치 해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그걸 갖고 보여주는 거하고 그냥 여기는 계획관리적이야 라면 설명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뭘 줘야 돼? 신뢰를 줘야 돼. 그러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어디서 수립한다? 시골 지역인 녹관농 지역에서 수립하는데 주로 뭐 하려고? 개발되는 지역들. 그래서 거기 뭐랬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건 개발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니까 난개발을 오지. 개발 안 하면 난개발이고 뭐 따질 것도 없어.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뭐 하려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물론 성장관리계획이라면 건물 짓는 건 크게 지켜야지만 아무거나 함부로 지켜야지는 못하겠죠. 일부 제한은 받아. 그래도 그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 개발되는 지역인데 함부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성장관리계획이란다. 여기까지가 계획과 관련된 것들. 자, 끝났어. 자, 이제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뭐자? 국토를 개발을 해보자. 계획도를 해보자. 그러면 먼저 국토를 뭐자? 나눠야 돼. 구분해야 돼. 그래서 국토를 뭐자? 나누는 게입니다. 구분하는 거야. 크게 뭐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나누자입니다. 첫째, 용도지역. 두 번째, 용도지구. 세 번째, 용도구역. 이렇게 셋으로 나누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중에 용도지역이란 뭐 하는 게 용도지역이죠? 바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 그 안에다 뭐 짓는 거? 건축물 짓는 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몇 가지? 네 가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한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왜 지정하니?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 하려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토지용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거기다 건물 질 때도 첫째 건축물의 뭐? 용도. 아무거나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이런 데서는 무슨 지역이야? 일반 상업지역. 상가 위주로 지어야 되지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이런 거죠. 용도. 두 번째 건폐율 몇 퍼센트 이하로자라. 용적률 몇 퍼센트 이하라. 높이 여기는 4층 이하만 지어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뭐 하려고?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용도지역 지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중복 지정할 수 없다. A라는 용도지역, B라는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 정리. 두 번째, 그럼 용도지구는 왜 지정하죠? 용도지역 지정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부족하더라?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어디서? 용도지역에서 뭐 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던 걸 이런 제한들이 있었잖아.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다시 뭐 하려고? 더 강화 제한하거나 또는 완화 제한하기 위해서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어. 강화 또는 완화 제한해서 뭐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결국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적 위에다가 먼저 용도적이 지정되고 그 용도적에서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더 여기는 강화 제한, 여기는 더 완화 제한하려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이 용도지구는 서로 지들끼리 중복 지정될까 안 될까? 된다. 여기는 용도지구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용도구역은 왜 지정하죠? 지금 말한 위에 있던 뭐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용도지역하고 또 하나 용도지구. 그 지정만 갖고는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래. 그래서 용도지역 또 하나 용도지역에서 뭐하고 있던 것들을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아까 용도에서 제한하고 용도에서 제한하죠? 이런 제한들을 뭐 하려고 더 강하지 않거나 또는 완화지 않게 해서 역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구역에서 용도적, 용도지구 제한을 완화하는 게 있을까? 강화하는 거 말고 완화하는 것도 있을까? 어떤 게 완화하는 지역이죠? 아까 용도구역은 몇 가지 있었어? 아까 있었으니까 이거 보는 거야. 개를 도시에서 수입하는 게 용도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그 완화야 강화야? 당연히 강화죠. 그린벨트 당연히 강화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대부분 강화야. 주로 시가와 조정구역 강화야. 수산자원부구역 강화야.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게 완화야. 아셨죠? 그래서 네 가지는 주로 강화하고 다섯 번째가 주로 완화한다. 그렇게 해서 다 강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속에서도 일부 완화시켜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강화하는 것들 네 가지, 완화하는 거 한 가지. 이게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적,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걸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한다. 여기까지야. 그럼 용도구역끼리는 서로 중복될까 안 될까? 그런 거 묻지 마. 묻지 마. 시험 문제 안 나. 따지지도 말고. 예, 체계도 없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 그러니까 요거는 중복 지정 안 되고 요것끼리는 중복 지정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라고 물어. 그럼 내가 뭘 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런 건 몰라도 된다.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거기까지만. 자꾸 안 가르친 거 더 물으려고 하지 마. 다쳐. 아셨죠? 예. 법조면에도 없는 것들이야. 그런 거 자꾸 의심하고 이게 뭘까? 예, 몰라도 돼. 아셨죠? 설명하려면 복잡해져. 왜? 이거 입지규제 최소에 들어가면서 좀 복잡해졌어. 그 전까지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 그런데 중복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국토를 나눴어. 그럼 나눴으면 뭐죠? 이제 개발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럼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설치한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무슨 시설? 기반시설부터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용어 정의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국토의 개 및 융에 관한 법률이니까 국토에다 뭐부터 수립하고 계획부터 수립하는 거 8가지 계획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개발하려고 봤더니 국토를 뭐부터 한다? 구분하고 개발하자. 뭐뭐로 나누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도록 이런 용도지역, 지역구, 구역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죠. 그럼 개발하려면 아파트 짓는 게 우선이다? 도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상하수도관 그런 게 먼저 들어가야 되죠. 무슨 시설부터 설치하자? 기반시설 설치하자.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반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라. 뭐뭐 있었죠? 방, 공, 보, 교, 환, 공, 유. 너무 많아. 7가지나 돼. 그죠? 자, 방공보, 교환, 공유.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 간에 방공포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한다. 뭐 이렇게 하면 돼. 사드 있잖아, 사드. 사드 같은 그런 방공포야. 근데 방공포인데 어떻게 읽어? 방공포.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방공포라고 읽으면 돼. 그 한미 간에 그 사드 같은 방공포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한다. 몇 가지 있다? 7가지가 있더라. 이 중에 요 각각의 그 기반시설과 연결되는 그 각각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방제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것들 하천부터 쭉 몇 가지 나오죠. 그런 것들 또 여기 공간시설 그런 것들부터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외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요거 환경기초시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환경기초시설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해놓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야. 참 말들 참 어려워 단어들 그죠? 그러니까 단어들 다 못 외워도 돼. 어떻게 말하면 돼? 하수도 이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너무 길잖아. 어디까지만 외우면 돼? 폐기물 거기까지만 외워도 돼.
그것도 모르면 폐째라도 외워도. 그죠? 폐기물, 이거 좀 알지. 뒤에 거, 그 긴 것들 안 외워도 돼. 왜? 어차피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객관식이야. 폐기물 뒤에다 다른 거 쓸 일은 없어. 폐기물 처리미 재활용시설. 당연히 그렇게 쓰지. 거기다 폐기물 처리미, 뭐, 재수거시설, 뭐, 이지라로 쓰지는 않을 거야. 그런 시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뒤에까지는 못 외워도 돼. 어디까지만 외운다? 앞쪽이라도. 하수도, 폐기물, 그 다음에 수질, 수질오염, 뭐, 오염자 뭐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수질자만 외워도 뒤에를 수질 뭐 오염이란 말을 땅으로 쓸 것 같지는 않아. 수질. 그 다음에 폐차장. 또 빗물. 예, 빗물까지만 외워도 돼. 그러니까 뒤는 나머지는 몰라도 돼. 하여튼 머리자만 외워서 합폐, 수폐, 빗만 써놓으면 찾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것이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뭐였었죠? 보건위생시설. 몇 가지? 세 가지만 외우자. 첫째는 뭐였었죠?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또 도축장, 또 종합의료시설, 요거. 자, 그 밖에 나머지 방시설에는 하천이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 요 정도는 외워두고 나머지도 외울 수 있는 것까지는 외워라 그랬었어요. 요까지가 첫 번째. 자, 그러면 이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어?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결정이 됐어. 그때부터 그걸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그걸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부르자. 그럼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기반시설은 그냥 막연하게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그런 걸 기반시설 하자.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건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걸 그 막연한 그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다 어떤 장소에다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여기다 도로 만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여기다 학교 짓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여기다 공원 조성했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각각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걸 이 도로 만드는 땅, 공원 만들 땅, 학교 지을 땅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즉 기반시설 중에서 그 기반시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다 그런 걸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결정돼야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이야. 따라서 도시군 계획 시설하면 머릿속에 하나가 딱 떠올려야 돼. 뭐 떠올려야 돼? 거기다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미 결정 고시되어 있구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뭐라 부르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말하지 않아.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랑 가장 밀접하다?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밀접한 거야. 그래서 기반시설 한번 막연한 거. 그걸 여기다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부른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반시설 딱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하면 여기 뭐 따라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시설하면 거기 뭐 따라 붙는다?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다 도로 낸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어.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이건 어디까지만 됐는가? 도로 만든다고 계획만 수립했지 실제로 만들었어? 아직 안 만들었어? 안 만들어. 그걸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를 실제로 어디다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그 공사하는 걸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업하고 우리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것들 한번 볼래요? 아까 도시관리 결정하는 건 몇 가지 있었죠? 용기도 정지. 여기에 아까 계획과 관련된 건 몇 가지 계획이 있었고 두 가지.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하고 입지규제 재소구역 계획. 그 다음에 구역과 관련된 건 몇 가지? 구역과 관련된 건. 요 구역 등, 지역지구 구역 등. 그 뭐 있었어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입지규제 채수구역 있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건 다 구역 등과 관련된 것들이야. 그럼 지역, 지구, 구역 플러스 입지규제 채수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런 일정한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등을 지정하는 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을 하는 건 크게 몇 가지? 5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채수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건 일정한 구역 등을 지정하려면 도시화를 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 있어. 몇 가지 사업이 있을까? 도시화를 해야 되는 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어. 지금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에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또 하나 정비사업.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있다? 3가지 사업이 있더라.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요 3가지 여기 사업이야. 요 3가지는 뭐와 관련된다? 사업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하는 사업과 관련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하고 또 하나 정비사업. 요 3가지 사업을 합쳐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다 3가지 사업의 공통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걸 뭐 하는 사업이야?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면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뭔다?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써놓고 이런 도시군을 시행하는 사업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르자. 이 용어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신경 쓴 거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뭐 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더라.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 3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아셨죠? 여기까지 용어 정의를 이렇게 일단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중에 특수한 기반시설 3가지만 용어 정의에 추가합니다. 자, 첫째 무슨 시설일 때? 공동고. 공동고가 뭐죠? 지하에다가 뭘 말하는 거야? 지하에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 땅속에다가 공동으로 뭘 만들었죠? 기반시설 중에 일정한 기반시설을 땅속에다 설치한 공간을 공동구라고 하자. 이거 나와 있고 두 번째 뭐도 있죠? 광역시설. 이때 광역시설이라는 건 개념이 2가지로 나눠지죠. 첫째, 2 이상의 어디에 관할구역에 뭐 하는 거? 걸치는 시설도 있어요.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도 광역시설이고 또 하나 뭐도 있다? 2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있더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요. 걸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걸치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뭐가 있을까? 거기 나와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은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 그것도 헷갈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몇 페이지? 13페이지에 몇 번? 14번에 광역시설 나오죠? 그리고 걸쳐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도로, 철도, 광장. 뭐가 걸쳐있대? 광장. 도로하고 철도는 이해가 돼, 그죠? 서울하고 인천까지 걸쳐 있잖아, 그죠? 광역시설이야. 또 어디하고 서울하고 이제까지 철도 만들고, 그죠? 도로나 철도 같은 거 걸치는 건 이해가 돼. 광장이 걸치는 거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야? 내 느낌에는 아무래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같거든. 광장이 걸쳐 있다니 도대체 얼마나 큰 광장을 말했길래 서울하고, 그죠? 옆에 있는 고양시하고 걸쳐 있을까? 그 정도로 큰 광장이 있을까?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건 말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걸친다고 요지를 해놨어. 그래서 내가 평상시 설명 안 하는 거야. 여러분 헷갈릴까 봐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건 걸치는 거고 어떤 건 공동으로 이용하는지. 그럼 저기 같은 것 공항 같은 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걸치는 거야? 이용하는 거죠. 김포공항 부산 사람들 와서 쓸 수 있어 없어?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 그런 건 쉬운데 이놈의 광장이 걸쳐 있다고 말하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는 그런 식으로 분류해놨는데 설마 거기까지 날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싸가지 없는 새끼가 들어가서 그렇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냥 걸치는 거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무슨 소리다? 광역시설이라. 요 정도만 정의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또 뭐가 있죠? 3번째 공동시설, 그다음 공공시설. 이 공공시설이라는 게 있어. 이때 공공시설의 특성은 뭐죠? 아무나 소유하지 못한다. 공공시설은 반드시 누구만 갖는다? 관리하는 관리청에게만 무상 지급된다. 공공시설, 도로, 공원 같은 게 대표적인 거야. 도공철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4가지 만들어놨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 밖에 대통령이 하는 시설에서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 오후에 질문에 들어있던가?
하여튼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공공서류는 우리가 외우라는 건 몇 가지? 4가지만 외우라는데 도로, 공원, 철도, 수도만 외우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하여튼 그 도공철수가 공공서류인데 도공철수 이렇게 외워놨는데 여기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저 뒤에서 나올 거니까 꼭 외워야 되는 건 이 공공서류는 누구만 갖는다?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뭐 된다? 무상 귀속된다. 관리청에게 무상된다는 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새로 설치한 공공서는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고 당연히 누가 갖는다? 그 공공서를 관리하는 관리청들이 정해져 있고 그 관리청에게 무상 기수됩니다. 자, 도로가 누구 건지 불분명해. 이 도로는 누구한테 관리청이 될까? 도로가 누군지 관리청이 불분명해. 누군지 모르겠어. 누굴 걸까? 누구한테 기수될까? 도로는 국토교통부에 그 장관에 거기 기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은 이 하천이 누가 관리청인지 잘 모르겠어. 어딜까? 하천 해양은 아니지. 해양은 바다만이지. 여기 강들 있잖아. 그것도 하천이잖아. 누굴까? 수전공사? 아니걸랑? 관리청인데 장관으로 따져야죠. 어디 갔어? 정답 환경부 장관. 네, 맞추셨어요. 옛날에 했었어. 안 했나? 아니야. 하여튼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첫째 도로 같은 건 누가 관리청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은 누가 관리한다? 환경부 장관. 하천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오염. 하천물은 오염돼 맞잖아. 그러니까 오염과 관련된 데가 어디 부서야? 환경부. 그 하천은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들은 관리청이 불분명해. 잘 모르겠어. 그럼 누가 관리청일까? 장관 중에 누구일까? 장관 중에 누군지 이거 관리청이 불분명해. 아까 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은 환경부 장관. 그럼 나머지들 관리청 불분명한. 그거는 국가재산이야. 국가재산이니까 누가 관리해? 기획재정부 장관. 그 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기획재정부장이 관리시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 관리청에게 무상 기수되는 게 있더라.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여기다 개발행위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럼 아파트를 지려고 그래. 그럼 무슨 시설이 필요하죠? 기반시 설치가 필요됐어. 근데 기반시 설치가 뭐 한 적 있어? 곤란한 적 있어. 왜 곤란하죠? 이미 주변이 다 개발됐는데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하잖아. 주변에 이미 뭐 됐고 개발돼 있고. 근데 문제는 3,000세대 지려고 했더니 도로가 부족하죠? 도로 넓혀야 되죠? 학교가 부족하니까 학교 새로 지어야 되죠? 지을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옆에 있는 땅들 다 건축물 다 철거하고 거기다 도로 높이고 학교 짓고 새로 지어야 되죠? 그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보상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토지소에 보상비 줘야 되죠? 그 돈이 무슨 돈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나간다. 현실적으로 도로 넓히고 학교 지을 공간이 있다 없다? 어렵다. 곤란하다. 그럼 뭐 하자? 아파트 짓는 거 3,000세대 다 짓게 하자. 작게 짓게 하자. 작게 지어자. 1,500세대만 짓게 하자. 이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란 뭐로 인해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뭐가 부족하죠?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돼.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돼요. 그럼 뭔데?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면 되지. 근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뭐다? 그 기반시설 설치가 뭐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는 건축물을 크게 짓게 한다? 작게 짓게 한다? 예, 결국 안 되겠다. 야, 도로 만드는 거, 공원주차하는 거 만들 공간에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만드니까 짓는 거 작게 자라. 그걸 뭐라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이거를 각 작게 지는 게 뭐죠? 강화야 완화야? 강화하는 구역을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하자. 용어정의야 개발행위래요.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을 강화적이하는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하자. 자, 두 번째, 이쪽은 지금 개발돼서 아무것도 개발 안 됐어. 여기 건물 하나도 없죠? 여기 한 채밖에 없네, 그죠? 예, 여기 건물 한 채밖에 없어.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어. 그럼 이죠? 지금부터 뭐 하자는 얘기야? 개발 시작하지. 그럼 개발하려고 봤더니 도로 제대로 있어 없어? 개발 안 했을까? 도로 없죠? 상하수, 도로, 학교 이런 것들 있어 없어? 없죠?
지금부터 개발하면서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설치하는 걸 누구도 부담하자? 개발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여기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함으로써 건물을 새로 짓음으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해졌으니까 수익자보다 원칙에 따라 개발하는 너희들도 그 기반시설 좀 일부 부담하세요. 그 일부 부담만 시키는 구역을 뭐라 합니다? 기반시설을 뭐한다? 부담시키는 구역이라 하자. 이걸 뭐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하자. 그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정하죠? 요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요거 외의 지역이라는 거 써야 돼. 이게 무슨 자야? 외자야. 뭐로 쓴 거야? 한자로 써서 그래. 예, 한글이 아니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외라는 한자로 쓴 거야.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때 기반시설을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부담하게 해서 기반시설을 여러분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종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기반시설만 여러분들은 부담하죠? 종류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시설, 그다음에 화폐, 도공녹학, 수화폐라는 몇 가지 시설? 7가지 기반시설을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된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래서 이때 이걸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기반시설인데 이 중에 부담하지 않는 게 있었죠. 어떤 거? 학교 중에서 고등교법에 따른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뭐다? 학교라고 됐고, 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바로 어디를 말한다? 그게 대학교나 대학원을 말한다. 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디 있어? 대학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건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것들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 이건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기반시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여러분들고 기반시설 돈 내래. 그 돈을 뭐라 그러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고, 이 설치 비용은 무슨 개발이 하는 자만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하고 또 하나 증축행위하는 자. 이 두 가지만이야. 다른 행위는 부담시키잖아. 신축하고 증축 요 행위하는 자기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건 무슨 행위하는 거? 일정한 건축물에 신축행위하고 증축 딱 두 가지 행위만 부과돼서 된다. 이게 핵심이야. 아셨죠? 요까지가 뭐 끝났어? 요거 저기 전부야. 됐잖아. 됐죠? 빠진 거 있어? 빠진 거 있어? 없어요. 그까지 끝이야. 아셨죠? 자, 계획의 위계 질서는 간단히 정리하죠. 자, 계획의 위계 질서가 뭐죠? 밑에 있는 하위 계획은 위에 있는 상위 계획에 뭐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간단해요. 어렵잖아.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뭐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뭐라 했죠? 첫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위에 있는 무슨 계획에? 국가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둘을 비교하겠죠. 이미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서울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하고 성남 옆에 사이에 부천시. 그럼 서울하고 부천시하고 어디에 거쳐서 저 인천까지 뭐가 수립돼 있어? 광역도시 수립돼 있어. 그럼 서울 전체 수립돼 있어. 근데 거기에서 뭘 수립한대?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대.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은 이미 서울시하고 저 인천까지 걸쳐 있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미 자기 관역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거예요. 뭐 어렵잖아. 그래서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할 것. 서로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어렵지 않죠? 그게 전부야. 그리고 맨 밑에 국토의 용도 구분은 뭐로 나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라고 국토를 나눴다. 그래서 도시적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적은 도시적을 하자. 관리적은 도시적도 아니고 농림적도 아니고 자연환경도 아니고 그에 준하여 관리를 표현하는 적을 우리 관리지역을 하자. 그리고 농림지역이란 어디다 지정할 수 있어? 주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 이런 데를
농림적으로 지정하는데 왜 지정하죠?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을 지정한다. 뭐 간단한 것들이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거의 안 나요. 이거는 그냥 개념 정리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정은 6가지를 보존하고 1가지를 보호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6가지. 자수해 상생문.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상수원, 상생, 생태계, 그 다음에 문화재, 그죠? 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수에 서로 살 수 있는 물로 들어가려고 자수의 상생문.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상수원, 생태계, 문화재는 뭐하고 보존하고 수산자는 뭐하려고 보호 육성하는 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한다. 이렇게 이건 이전까지 시험 문제 한 15년 전에 한 번 났었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관계가 없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뭐 문화재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머지 아닌 거 딱 하나 집어넣어서 틀린 걸 낸 적이 있었어. 한 번 났었어. 아셨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용어 정의하던 총선은 여기서 끝. 자, 잠시 쉬었다가 뭐 들어간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거로 들어갑니다.